안녕하세요. 대방중 2학년 학생들. 오늘은 인포그래픽 작품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못 해줬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변화하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랑 좀 많이 달라져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인포그래픽 디자인을 계속 연습하고 있죠. 이 과정은 30% 평가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인포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이 작품에 대한 작품 계획서 20%, 그리고 50%는 기말고사, 지필평가를 보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등교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1시간은 작품 계획서를 그리고 두 번째 시간, 2시간은 인포그래픽 디자인을 해서 완성을 해야 돼요. 자, 사실 우리가 45분 수업이었죠. 그런데 지금 예상으로는 40분씩 수업을 한다고 해요. 참 시간이 없고 촉박합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수업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와야지 원활한 평가, 원활한 수업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지금처럼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작품 계획서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시 작품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다른 수업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에요.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간단한 형태로 평가를 볼 거예요. 그런데, 자, 큰 특징이 뭐예요? 그림 그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나 내용에 관한 내용이 있죠.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게 어떤 거죠? 한국미술사 그리고 인포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배웠죠. 짧게 그런 부분들을 대해서 단답형 혹은 서술형으로 글을 쓰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 작품 계획서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가 필요해요. 자, 이거는 보면서 참고를 해주고요. 우리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까지는 교과서에 있는 부분과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교과서에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이외의 요소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해줘야 돼요. 자, 우리 작품 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뒷부분에 나오니 참고를 해주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PPT 영상이에요. 거기에서 인포그래픽 요소, 내용과 관련된 요소를 이미지로 넣어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예시로 보여주었죠. 자, 어때요? 농업 관련된 것은 농업 관련된 이미지를 넣어주고, 한국과 관련된 이미지들은 이런 이미지들을 넣어달라고 했었죠. 자, 이런 요소들을 넣어주는 것들을 찾아서 추가적으로 넣어야지 성적에 들어갈 때 좀 더 유리하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막연히 한사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는 너무 방대한 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 정해줄 거예요. 이 안에서 되도록 하고요. 이거 말고 다른 걸 해도 괜찮지만 여러분이 그러면 너무 어려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사시대에는 농경 청동기, 팔주령이라는 유물들이 있어요. 자, 이런 유물들을 우리는 지금 신석기 시대 위주로 봤는데 지금 이 두 작품은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에요.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이미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고구려에는 동수명 혹은 안악 삼호분이라고 합니다. 이 고분벽화 혹은 무용총이라는 고분벽화가 있어요. 고구려는 벽화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이미지들을 참고해 주길 바랍니다. 자, 다음 백제는 무령왕릉과 미륵사지 석탑이 있는데요. 무령왕릉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유물들을 활용해 주면 되고요. 자, 미륵사지 석탑도 지금 형태와 또 수리하고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시대에는 천마도 장미라는 유물과 첨성대가 있어요. 자, 두 개를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통일신라는 불국사 다보탑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무조건 쉬운 이미지만 찾지 말고요. 여기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찾아서 일부 요소만 따와도 돼요. 자, 이런 조건들을 지켜주면은 선생님이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에 상관없이 성적을 잘 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잘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필평가를 볼 거예요. 갑자기 지필평가를 본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한국미술사랑 인포그래픽 디자인을 포함한 디자인 이론도 이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정말 선생님이 쉽게 내줄 거고 이거에 대한 내용도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수업 시간 혹은 온라인 수업 시간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 시간이겠죠. 우리 만나는 시간에는 수행평가를 해야 하니까 온라인 수업에는 그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잘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시험도 그렇게 어렵게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모두가 다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는 지난주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했던 작품들 중에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고 그리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작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에서 먼저 말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이미지를 똑같이 그리고 똑같이 잘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우리 수업에서는 아니에요. 자,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인포그래픽으로서 적합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같이 설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포그래픽 다양한 유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첫 번째는 대상 비교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러 다 이름이랑 학번은 가렸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유튜브에도 올리기 때문에. 자, 이 학생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두 가지씩 유물을 묶어서 표현을 하고 있죠. 아, 지금 보니까 선생님은 이게 동글동글하게 나눠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도형으로 표현한 것 같기도 하네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자, 그럼 일단은 비교형으로 볼게요. 선생님은 백제랑 고구려, 신라랑 통일신라를 비교하는 형태로 그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색칠도 굉장히 그 유물에 맞게끔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그 유물들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끔 표현을 해주면서 화살표를 통해서 이 유물이 어떤 걸 표현하는지 이미지로 잘 드러내줬죠. 이런 부분들도 잘 표현을 했어요. 자, 다음은 삼국시대 미술 비교하기라고 해서 세 가지 유물을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예시로 보여준 거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왜 이 작품을 가지고 왔냐면 그 아랫부분에 좀 더 그 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에 관련된 요소들을 찾아서 그려준 것들이 잘 표현되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작품을 가지고 왔어요. 자, 어느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요. 여기 이거 부분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선생님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색해서 찾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미술의 특징들을 글로 써줬죠. 우리 인포그래픽 디자인이 무조건 그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종본에는 글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약간 이런 거는 아쉽죠.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좀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했었으면 이렇게 틀리는 부분이 없겠죠. 이거는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충분히 연습을 해보고 또 본 자, 다음으로는 선생님 이거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삼국의 미술을 어때요? 우리 여기 꼬마 아가씨가 이렇게 비눗방울을 불면서 그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아이디어를 낸다면 여기 이렇게 좀 더 설명하는 비눗방울이 붙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 유물에 대한 설명들 글을 여기다가 더 써주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요소들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신라의 요소를 여기다가 그림을 넣어주고 백제의 요소를 여기다 그림을 넣어주고 아니면 여기에서 한 명 더 나와서 한 명이 더 불면서 이렇게 설명 부분은 얘한테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아이디어가 좋고 잘 표현을 해줬어요. 자, 다음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약간 좀 심심해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을 표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어때요? 설명하는 글 부분을 정확하게 섹션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눈에 잘 들어오게끔 표현을 해줬죠. 약간 그림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전체적인 형태 같은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자면 이런 테두리 부분들도 어떻게 꾸며줄 것인가, 색깔은 어떻게 배치를 해줄 것인가, 이것까지 생각해주면은 멋있는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글도 줄글로 써도 괜찮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인포그래픽은 한눈에 알아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요약하면은 내용이 들어가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잘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너무 딱 한눈에 알아보기 참 좋지 않나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미 선생님이 예시로 알려준 칠지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불교의 이런 마크들도 넣어줬고요. 그리고 어때요? 일단 여러분이 딱 한눈에 보기에도 일단 이렇게 제목이 한눈에 싹싹 들어오면서 이렇게 유물들이 딱딱딱 시대별로 보여주면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형태들을 그려줬죠. 어때요? 그리고 당연히 그림 자체도 잘 그렸지만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서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쉽게 표현을 했다는 점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 작품 아주 칭찬합니다. 잘했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 어때요? 우리 그냥 위에 세 개만 봤을 때는 위에 이렇게 한번 잘라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 위에만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해요. 이렇게 표현한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이게 아래를 보면은요, 너무 재밌어요. 보면은 어때요? 그 나라의 인물들을 그려주면서 그 인물이 박혁서의 아래에서 태어났고 활을 잘 쏘고 이런 것까지 표현을 해줬죠. 이런 요소들을 살려줘도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선생님 견원 보고 진짜 빵 터졌어요. 너무 잘 그렸지 않아요? 선생님이 여기다 만약에 선생님이 이 작품을 조금 더 조언을 하자면, 이것도 충분히 잘했지만, 약간 이제 어떤 이런 설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필요하겠죠. 이런 미술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아니면 이 사람 입에서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야, 백제는 이런 나라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각 나라별로 요소를 넣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사람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그런 6가지 나라별로 그런 설명한 내용들 아니더라도 사람 인물로 이렇게 넣어줘도 요소로 선생님이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위치 기반형입니다. 자, 위치 기반형은 뭐예요? 어떤 지도라든가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자, 약간 지도형과 타임라인형이 좀 섞여 있긴 해요. 왜냐하면 선사시대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표현을 해줬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그 국가별로 위치까지 표현을 해줬죠. 자, 이런 형태가 사실 여러 학생들이 해줬는데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또 체크를 한 이유는 어때요?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과 그리고 그 도시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찝어주면서 연결을 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이 잘했고 그리고 한눈에 시각적으로도 잘 보이게끔 국가들랑 이런 이름들을 잘 표시를 해줬죠. 이런 부분들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봤던 위치 지도형이랑 좀 유사하지만 그래도 보여주는 이유는 보면 어때요? 좀 이렇게 국가별로 색깔을 칠해줘서 나라별로 이렇게 구분되는 부분들이 잘 보이고 그리고 이 작품에서 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제목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줘서 시각적으로 눈이 좀 그쪽으로 잘 가죠. 자, 다음으로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뭐야 내가 얘보다 잘 그렸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때요? 이렇게 가야도 표현을 해주고 선생님이 여기서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 국가 지도를 굉장히 관찰해서 그린 느낌이 딱 나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요. 이렇게 빛이 나오는 것처럼 하는 이런 요소들도 잘 살려서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설명글을 하나 더 하겠다. 그럼 여기서 빛이 또 하나 더 나와서 설명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여기에서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요소를 조금 더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첨성대를 할 거다. 그러면 첨성대 요소를 여기다 넣어주고 백제의 칠지도를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좀 더 응용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이 작품도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왜?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를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아마도 이 작품이 나온 시기에 이 형태를 찾아서 지도 형태를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때요? 이거를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약간 단상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그거를 표현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자, 이제 또 지도형은 좀 많아서 이번에는 2개를 한꺼번에 볼게요. 왼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도를 잘 그려줬죠. 그리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선생님이 왜 가지고 왔냐면 이렇게 한문을 써줌으로써 무슨 시대인지 좀 더 멋있게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사용해 준 것 같아요. 이것도 잘했어요. 자, 다음에는 타임라인형입니다. 타임라인형 한번 볼까요? 자, 선사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를 한 줄로 쭉 이어주면서 거기에 맞게끔 표현을 해줬어요. 여기 자체에도 타임라인이라고 그려줬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위쪽에는 뭐 이렇게 해서 설명글을 넣어주고 여기 이제 조금맣게 다른 요소들도 넣어주고 이런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조언을 해주자면 색깔로 좀 구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한 색깔을 활용을 했죠. 어때요? 이렇게 흐리기 시작해서 점점 진하게 해주는 이런 거를 그라데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라데이션으로 시기를 구분해주는 건 아주 잘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거는 선생님이 그때 예시로 보여줬던 그 타임라인 그대로 사용했죠. 그거를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타임라인 인포그래픽을 검색을 해와서 나한테 어울릴 만한 좀 더 잘 어울리는 이런 색깔이 드러날 수 있는 인포그래픽의 형태를 한번 고민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 다음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선생님이 했던 거랑 조금 예시로 유사해서 사실은 조금 아쉽지만 왜 가지고 왔냐면요.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PPT 중에서 이런 요소들 보여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따라해 보면서 이렇게 한번 했던 모습이 보기 좋아서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 제목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목 부분에 시선이 잘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꾸며주는 요소들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한데 왜 가지고 왔냐면 예시로 자, 주제로 되는 시대에 진한 글씨로 해줬죠. 그리고 이 유물에 대한 글씨 빨간색으로 해줬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 글 이렇게 써줬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그릴 때는 내가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두 번째로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해줘야 돼요. 자, 타임라인 자체는 심심하지만 나머지 구성 요소들이 잘 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딱 이걸 보는 순간에 약간 뭔가 게임 같았어요. 부루마블 게임? 이런 게임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부루마블 이런 거 아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어때요? 제목 보면은 이런 거 분명히 이 학생이 찾아봤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런 전통 문양 중에서 구름 문양을 분명히 참고를 해서 그린 걸 거예요. 글씨도 너무너무 잘 쓰고 이렇게 색깔까지 넣어줘서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죠. 자, 보면은 너무 귀여워요. 봐봐요. 스타트해서 이렇게 원시인도 그려주고 여기에 스님도 그려주고 선생님 미리 이번에 낸 과제인데 첨성대도 그려주고 어때요? 너무너무 잘했죠. 여러분들 이런 요소들 어떻게 할지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다음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심심하지만 어때요? 색깔로 확실하게 구분을 해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구분이 잘 되게끔 색깔로 표현을 해줬죠. 이런 요소들도 해주면 좋고요. 근데 중요한 게 제목이 없어요. 제목을 꼭 예쁘게 써줘야 돼요. 여기 부분에 제목을 글씨 좀 잘 써주면 좋은 작품이 됐을 것 같아요. 이 제목은 조금 아쉬워요. 자, 이 작품도 어때요? 약간 게임같이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어서 이거 이렇게 있어서 했는데 이거 작품도 재밌어요. 재밌는데 여기 물고기 그려줬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런 데도 더 퍼뜨려서 더 꾸며주고 요소들로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스님, 여기 우리 석훈님 스님, 부처님 조금만 자세하게 그려주세요. 다음에 할 때는 잘했어요.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 발자국 너무 귀엽고. 자, 이제는 네 번째로 프로세스 기반형입니다.
자, 프로세스 기반형이 사실 좀 우리 이번에 과제랑 약간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프로세스라는 건 원래 처음부터 뭘 만들 때 어떤 과정이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는 뭘 만드는 거나 뭐 어떤 절차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화살표를 이렇게 사용해 주면서 시대 구분이 되면서 이게 이제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타임라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보여주는 거는 프로세스형에 더 가깝기 때문에 보여줍니다. 자, 보면 어때요? 선사시대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모여서 다시 통일신라로 되고 이런 화살표 모양들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러분 이 학생 오른쪽 학생이 잘한 건 또 색칠 구분을 잘 해줬어요. 이런 요소들도 참고해 보세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선사시대, 고구려시대, 백제신라 요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색칠로 해줘서 타임라인 넣어줬죠. 이 작품도 한눈에 시대별로 이게 어떤 유물인지가 잘 보이는 게 이 작품의 장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아주 잘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작품들을 한번 쭉 보았어요. 자, 이번 주 학습일지는 그럼 우리가 진단 시간까지 쭉 했던 걸 보면서 바꿔도 돼요. 당연히. 근데 이번 주는 일단은 찾아보고 한번 생각해보는 주간으로 이번 주는 보낼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인포그래픽 유형은 4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면 되겠죠. 내가 타임라인형인지, 뭐, 위치 기반형인지, 어떤 건지, 자기 인포그래픽에 해당되는 걸 써주세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시대에 무엇을 조사해서 작품 요소를 활용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통일신라 시대의 뭐뭐뭐를 조사하겠습니다. 나는 고구려 시대의 뭐뭐뭐를 조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서 학습 일지에 써주도록 하고요. 제발 빈칸만 쓰지 마세요. 빈칸 채워서 문장으로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학습 과제는 내가 참고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을 검색을 해서 이 이미지를 비밀 댓글로 올려주면 됩니다. 자, 내 작품에 참고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찾으세요. 아무 인포그래픽이나 올리는 게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이 올린 그 글의 밑에다가 비밀 댓글로 올려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학습 과제는 내가 참고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을 검색을 해서 이 이미지를 비밀 댓글로 올려주면 됩니다. 자, 내 작품에 참고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찾으세요. 아무 인포그래픽이나 올리는 게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이 올린 그 글의 밑에다가 비밀 댓글로 올려주면 됩니다. 자, 저작권 때문에 선생님이 자세히 사진을 못 가져와요. 여러분들은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해서 인포그래픽을 검색해보세요. 자, 선생님은 학교에 있는 이미지들을 사진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빼올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비밀 댓글로 써주길 바랍니다. 자, 인포그래픽이라고 검색하면은 정말 다양한 인포그래픽이 나와요. 꼭 한국미스터 관련된 거 아니어도 상관없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제목 부분들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래요. 저는 이렇게 화살표로 되는 부분들을 사용할래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검색을 해서 밴드에 비밀 댓글로 사진을 한 장씩 올려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비밀 댓글로